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하락을 이어오던 지수 오늘도 방향은 아래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미장 대비해서는 하락폭이 좀 줄어들면서 다소 안정된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장은 아직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엔터와 사료, 또 AI 챗봇까지 모멘텀이 부각된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장세였습니다.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는 구간에서 주목을 해야 할 섹터와 종목별 움직임,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이성웅 이사. 이성웅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현대차입니다. 1분기 실적의 호조를 어제 발표했는데요. 이게 다음 분기까지 연속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키포인트는 환율, 그다음에 월별 자동차 판매량입니다. 환율은 오적인 환경이고 월별 자동차 판매량 추이를 체크를 하면서 2분기 실적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약세 시장 속에서 웃고 있는 현대차 정리를 해주셨고요. 김명수 PB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김병수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애경 케미칼입니다.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인 하드카본계 음극재를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2차전지 소재 개발도 진행 중에 있어서 향후 신성장 동력으로 알려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애경케미칼이 오늘 같은 장세에서도 또 1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연속성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황재수 지점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황재수의 오늘의 마무리 주식은 TKL입니다. 사실 갖고 계신 분들 중국에 대한 이슈 때문에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복 수요에 대한 드랍액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중국을 제외한 기타 VIP, 일본뿐 아니라 기타 VIP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코로나 이전에 70~8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모멘텀은 사라졌지만 앞으로 바닥을 다지고 중국 모멘텀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또 정치적 이슈가 있다 보니 이 GKL 좀 더디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도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배터리 3사의 신규 투자 행보와 2차 전지주 영향, 또 마이크로소프트발 훈풍에 모처럼 들썩인 챗 GPT 관련주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배터리 3사, 셀 업체들이 나란히 신규 투자 소식을 알리면서 시장에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GM과 미국의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계획을 공개를 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 오창 에너지 플랜트에 6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마더 팩토리 육성에 본격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SKO는 현대차그룹과 북미의 배터리 합작사를 설립할 계획인데요. 셀 업체들의 투자 확대가 흔들리고 있는 2차 전지주를 잡아줄 수 있을지 진단 받아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고 또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에 추가로 투자를 했다라고 밝히면서 AI 챗봇 관련주가 모처럼 시장에 강세를 받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가 AI 챗봇 관련주를 다시 이끌어줄 수 있을지 그 모멘텀의 강도에 대해서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 3사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신규 투자 소식을 나란히 지금 알렸는데 3사의 투자 소식에 어떻게 조금 차별점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점은 어떤 점인지 김명수 PB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셀 업체들이 북미 쪽의 투자와 함께 마더 팩토리를 표현하게 되면서 대규모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IRA 대응을 위해서 북미 쪽에 생산 거점을 짓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는
마더 팩토리 모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규모 투자와 함께 증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삼성 SDI는 이제 GM과 이제 미국에다가 합작 법인을 설치하게 되고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오창에 에너지 플랜트를 마더 팩토리로 적극 육성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K온도 현대차그룹과 북미 쪽에 합작사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2030년대까지 이제 정부와 함께 20조 원의 투자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K 배터리가 글로벌 점유율을 40%를 목표로 한다라고 정부 정책적으로 굉장히 지원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2차전지 쪽 셀 업체들이 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SK온과 현대차 그리고 삼성 SDI와 GM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과 도요타가 북미 지역에서 완성차 등을 공략하고 있다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성차 업체와 함께 셀 업체들이 합작 법인들을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IRA를 조금 비껴 나가게 되면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셀 업체 쪽을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특히 그 신규 투자에 좀 보수적으로,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려감이 있었던 삼성 SDI가 스틸란티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GM과 손을 잡고 또 미국의 투자 계획을 지금 밝혔습니다. GM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LG에너지솔루션과 협업 관계를 유지를 해왔는데 새롭게 이제 삼성 SDI를 합작 공장의 파트너로 선택한 특별한 이유는 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실까요, 지점장님? 사실 공급망 확대가 아닐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이 공장을 짓는 데 있어서 막대한 자금과 또 R&D 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1공장, 2공장, 3공장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번에 4공장을 처음으로 삼성 SDI 쪽으로 이제 건설을 하기로 했고, 결과적으로 GM은 22년부터 24년 중반까지 북미에서 전기차를 약 40만 대를 생산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25년 이후에는 100만 대를 생산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막대한 자금력과 R&D에 대한 부분이 한쪽에 쏠리는 거에 대한 부담을 좀 느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윤 대통령하고 같이 갔던 이재용 회장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배터리 3사들이 한쪽에만 몰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왜냐하면 인력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IRA뿐 아니라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서는 공장을 빨리 건설해야 됩니다. 공장 건설 기간이 길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좀 속도를 더 내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 지금 투자 소식인데 오창의 에너지 플랜트를 전 세계 배터리 생산 공장의 글로벌 기술 허브 이 마더 팩토리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이제 야심찬 계획을 지금 밝혔습니다. 자, 일명 마더 라인이라고 불리는 이 라인이 과연 이제 어떤 역할을 좀 하게 될지 그리고 이번에 6천억 원 투자가 어떤 효과를 조금 불러오게 될까요, 비비님? 이번에 오창에 이제 에너지 플랜트 2라고 알려져 있는 곳에 6천억 원을 투자하게 되면서 마더 라인을 구축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설계 및 공정 기술을 적용된 제품을 단순 시험 생산뿐만 아니라 이제 양산성까지도 검증하는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나아간 곳이다라고 알려주실 수 있는데 양산성을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더 라인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오창 쪽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쪽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글로벌 허브 쪽 지역을 한반도 안에 둘 수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시제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업체들이 시제품 제작과 생산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신규 마더 라인에서 시범 생산뿐만 아니라 양산성까지도 검증을 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파우치 롱셀 배터리나 이런 시제품 대량 공급에서도 충분히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LG 에너지솔루션이 이번에 6천억 원 가량을 투자하게 되면서 오창 공장을 마더 팩토리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제조 및 R&D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 어떻게 보면 투자가 아닐까라고 알려져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더 라인을 만듦으로써 투자를 이어 나가게 되고 마찬가지로 삼성 SDI와 마찬가지로 SR 업체들은 미국 쪽에 투자를 이어 나가게 되면서 좀 양방한 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충분히 셀 업체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행보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슈가 하나 더 있죠. 이제
도요타의 미국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추진 중이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도요타에 대한 그 공급은 좀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좀 주목을 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기업 혹시 있으실까요, 비비님? 네, LG에너솔루션이 이번에 미국 내 도요타의 배터리 공급을 예정한다. 하반기 정도에는 나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혼다와는 이미 합작사 LH 배터리라는 합작 회사가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완성차 업계에 LG에너솔루션만큼 좀 선두적인 업체는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요타와의 합작사 같은 경우에는 20기가와트 시가 정도가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고 총 3조 원 내외가 투자될 예정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혼다와 현대차, GM, 스텔란티스 등 이런 합작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이제 엮여져 있는 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다 합쳐서 합작 공장에서만 285기가와트시가 나올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굉장히 매출도 많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서 4분기 연속 성장이 나오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조금 눈을 돌려서 아직 투자가 진행되지 않은데 이제 막 투자를 좀 진행하는 어떻게 보면 새 업체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삼성 SDI를 조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대통령이 지금 국빈 방문으로 미국에 가 있는 이 상황에서 제너럴 모터스와의 함께 4조 원 쪽의 합작 공장을 발표했습니다. 시기상으로도 준비된 발표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삼성 SDI가 GM과 함께 4조 원짜리 합작 공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나아가서 투자를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는 새 업체 3대 업체 중에 하나가 아마 삼성 SDI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SDI를 조금 살펴보시면서 배터리 새 업체를 투자하신다면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삼성 SDI 좀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SK온도 보겠습니다. 이제 SK온이 현대차 그룹과 손을 잡았는데 그동안 사실 현대차 그룹이 그 전기차 보조금 제외로 좀 소가리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 SK온과 손을 잡으면서 새로운 기회다라고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SK온의 투자 행보에 대해서는 지점장께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까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공장 건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고 당연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리고 인력도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올랐던 부분 그리고 이제 자금에 대한 인식 금리가 올라가면서 매크로 환경이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네. SK가 굉장히 좀 SK온이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금을 통해서 좀 그래도 한시름은 났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 완성업체가 SK를 취소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제 합작 공장을 세우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래도 좀 한시름 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조지아주 그러니까 현대차랑 이제 SK온이 50대 50으로 35기가와트시로 그리고 전기차 35만 대에 해당을 하거든요. 조지아주에 5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6조 5천억 원 정도를 지분을 50대 50%씩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양사는 25년부터 하반기를 생산 목표로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공장 인근에 현대차랑 기아가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 조지아 공장이 한 190km 정도로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현대 엘리바마 공장이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고 25년도에 완공 예정이지만 현대차 전기차 공장이 바로 46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좀 효과가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생산을 하고 SK온에서 생산을 해서 배터리셀을 이제 생산해서 현대 모비스에 납품을 해서 배터리 팩을 통해서 전기차 현대 쪽에 전량 납품하는 부분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납품을 하는 구조로 기회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하셨는데 이제 배터리 3사의 이런 투자 소식이 지금 2차 전지주의 좀 투자 심리라던가 조금 우려감이 이제 끼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가적으로 하방 경직을 확보를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배터리 3사와 연계된 소재나 장비 업체 중에서는 좀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실까요, 지점장님? 우선 아까 서두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인건비도 많이 들고 공장 건설 비용이 많이 들고요. 또 R&D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IRA도 그렇고 이런 거 빨리 적용받아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은 선도권에서 멀어질 수 있을 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해서 지금 서둘러서 공장 증설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장비주에는 좀 긍정적으로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재가 굉장히 먼저 올랐죠. 그러나 최근에 투심이 좀 약해져서 그리고 이제 수급이 좀 안 좋은 이런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양극재라든지 이러한 소재 업체들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오른 게 없는 장비 업체들은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이 공시가 나간다. 그리고 왜냐하면 발주가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결과적 공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회사마다 이제 리드 타임이라 그러는데 공장 납품 기간이 좀 길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발주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장비주들은 2023년부터 24년에 더 확실히 증가하고요. 25년도까지는 26년도까지는 이제 그 발주가 계속 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 장비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주가가 뭐 결국에는 실적에 수렴한다라고는 하지만 또 이제 실적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게 투자 심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뭐 배터리 3사의 이런 투자가 사실 시장에 다시 조금 훈풍으로 불어올 수 있을지, 우리의 그런 우려감을 조금 다시 좀 다독여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 김효석 PB께서는 이 2차 전지에 대한 그 투자 심리가 다시 좀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사실 앞단에서 큰 업체들이 끌어줘야지 이런 장비나 소재도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배터리 업체들, 특히 2차 전지 업체들이 셀부터 시작해서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까지 내려와서 전해질까지도 가서 한 바퀴 돌아서 폐배터리, 그 이후로 다시 한번 셀을 한번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삼성 SDI의 어떻게 보면은 GM과의 합작 발표가 다시 한번 셀 업체 쪽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GM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네 번째 미국 배터리 공장 건설 사업을 얘기한 이후로 3개월 만에 GM이 다시 삼성 SDI라는 업체와 함께 합작 공장이 나오게 되었는데, GM과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시간주에 공장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크게 아마 지어질 것이다. 왜냐하면은 26억 달러 정도가 들었는데 이번에 삼성 SDI와 GM과의 공장은 3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더 좋게 지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가 나오고 있고,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부터 굉장히 투자를 많이 이어나갔던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SK 이노베이션도 SK 온을 활용해서 북미 지역에 굉장히 투자가 많이 이어져 나가고 있었는데,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 외에는 이렇다 어떻게 보면 합작 회사라든지 이런 공장 투자가 조금 어떻게 보면 더뎠다, 좀 소극적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바뀌는 뉘앙스가 보이지 않나, 합작이나 이런 투자에 좀 소극적이었던 SDI가 북미 진출을 한번 본격화를 하려는 행보가 아닐까. 특히 회장이 아마 방미한 이 와중에 이런 발표가 나왔다라는 것부터가 IRA에 대한 대응책, 그래서 좀 고민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셀 업체 중에 매출이 나오고 다시 한번 투자가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업체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셀 업체 가운데선 삼성 SDI를 탑픽으로 보시는 데다가 LG엔솔과 또 SK 이노베이션 이후로 삼성 SDI가 이런 투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훈풍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도 투자 심리가 조금 회복이 된다라고 좀 보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과열된 업자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2차 전지 순환매가 돌을 수 있다면은 다시 한번 셀 쪽을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단에서 이제 우선 좀 끌어가는 분위기를 보자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AI 챗봇 관련해서도 좀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챗 GPT의 효과가 지금 뭐 반영이 됐다 이 실적에라고 좀 봐야 될까요, 지점장님? 반영이 됐다라기보다 이제 앞으로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아직까지는 반영이 되진 않았다. 네,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 분기 실적 봤더니 528억 6천만 달러의 매출을 분기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당으로는 뭐 2.45 달러 주당 순이익을 냈고요. 결과적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한 7% 상승을 했고요. 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183억 달러로 9%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애저를 비롯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220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실적의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오픈 AI에 대한 부분이 뭐 투자를 계속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이번 실적에서 이제 크게 반응은 없었지만 향후에는 좀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실적에 녹아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AI 생성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죠. 빙 검색 엔진에도 탑재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엑셀이라든지 뭐 파워포인트 이런 데에 탑재를 하면서 업무 처리를 굉장히 시간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 공격적으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신규 유저들을 유입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 기반이라든지 이런 광고 기반으로 매출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만약에 빙 검색이 이런 점유율이 상승을 한다. 그럼 광고 단가가 올라가고 광고에 대한 효과를 뺏길 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향후에는 광고라든지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실적에 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클라우드를 또 AI에 접목시키는 부분도 영향을 준다면은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도 실적으로 나중엔 더 효과를 낼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AI의 훈풍을 좀 불러오다 보니까 오늘 뭐 마음 AI 같은 경우에도 10% 가까이 좀 상승을 지켜내면서 좀 거래를 마쳤는데 사실 그동안 이 AI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뭐 사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AI 뭐 개발 중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인공지능 회사인 또 xAI를 설립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챗 GPT에 대한 추가 투자 행보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의 확대되는 추세, 앞으로 우리나라 업계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뷰비님? 네, 뭐 MS 같은 경우에는 챗 GPT의 추가 투자 행보도 이어지게 되면서 뭐 시간 외에 4%가 오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AI 쪽을 그냥 단순히 챗 GPT만 보실 게 아니라 AI가 어떤 산업에 어떻게 녹아들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IT 쪽 전문 펀드 폴라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가 애플이 AI 전쟁의 최대 수혜주다라는 좀 흥미로운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리라든지 이런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AI 기술력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애플 외 회사들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이번에는 또 AI 반도체 쪽에서 좀 수혜가 입을 수 있다라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단순히 AI, 단순히 인공지능이 아니라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기존에 있던 제조업 또는 기존에 있었던 산업이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느냐를 좀 주목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은 분명히 확대가 될 겁니다. 이 확대됐을 때 국내에서 과연 어떤 업체 또는 어떤 업종이 먼저 좀 수혜를 받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한미 반도체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본딩 장비를 납품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도 충분히 굉장히 커질 회사이기 때문에 HBM에 대한 증설 수혜가 충분히 가능한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 쪽에서 한미 반도체를 살펴보시는 것도 AI가 좀 커질 때 글로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업체를 찾을 수 있는 투자의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모처럼 마음 AI 이제 과거의 마인즈랩이죠. 그리고 뭐 이스페타시스 뭐 대부분의 AI 챗봇 관련주가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받았는데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찜했다. 국내 AI 스타트업 기업과 좀 회동을 가졌다라는 소식에 시장의 그런 관심도가 더 급증을 했었습니다. 지점장님께서 그 3월 31일에 네어주로 그 마인즈랩 지금 이제 마음 AI를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그 당시에 직접 탐방도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지점장님이 보시기에 마인즈랩이 지금 이제 MS가 픽했다라는 기업인데 가장 큰 강점이 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실까요? 우선은 미국 시장을 보면은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어떤 게 올랐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드웨어 기업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많이 올랐고요. 기기 쪽 기기 기업들. 쪽도 네. 결국 그게 기반이 돼야지 이제 굉장히 큰 뭐 산업이다 보니까 그쪽 기반이 돼야 되고 결과적으로 오픈 AI 그러니까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죠. 모든 언어들을 더 수집해서 이걸 또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데에서 API 그러니까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회사에서는 그 분야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들어서 4월 5일로 기억을 하는 마음데이를 열고 이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언어 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영어 교육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게끔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업이 뭐 금액을 어느 정도 지불을 하면은 원하는 AI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뭐 8년 동안 연구를 통해서 이제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완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휴먼 M3 그러니까 보시면은 한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약간 키오스크 같은 데에서 이제 사람이 나와서 안내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휴먼으로 가능을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호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어가 이제 한국 사람이 갔을 때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인건비로 제공한다면 굉장히 큰 인건비가 지출이 나갈 수 있을 텐데 이 키오스크를 놔서 언어 모델이 다 되니까 언어가 여러 언어를 다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걸 안내해 줄 수 있는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인간 휴먼이라든지 그리고 뭐 저 지방에 있는 뭐 이제 방송사인데 그쪽에서는 이제 그 날씨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네. 실질적으로 다가오고 매출로 발생하는 부분 이런 게 이제 실적으로 이제 가시성이 보였기 때문에 마음 AI가 좀 먼저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삼성 SDS의 피인수대 엠로도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또 뭐 사모펀드가 20억 넘게 뭐 매수를 했다라는 또 공시가 좀 떴더라고요. 인공지능 시장에서 앞으로 엠로도 그 삼성 SDS와의 어떤 좀 시너지 효과로 두각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피디님? 네, 삼성
SDS에 이제 피인수됨으로써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구매 공급망 관리, 이제 XCM, 즉 공급망 관리 및 데이터 분석을 이제 하는 게 엠로의 어떻게 보면 주된 업종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SDS의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은 해외 진출에 대한 동력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는데, 특히 클라우드 사업의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알려진 이제 SaaS, SDS에서 하는 솔루션 공급사인데, 요거에 대한 솔루션 공급사로 입지를 충분히 공고히 할 수가 있고, 이것에 엠로가 한 역할을 한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엠로의 좀 분명 인공지능 시장에서도 주가 상승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게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뭐 마음 AI, 이스페타시스, 플리토, 뭐 코난 뭐 이렇게 다 같이 조금 상승을 해줬는데, AI 챗봇 관련주가 한때 뭐 얼마 되지 않았죠. 시장을 정말 굉장히 뜨겁게 달궜었는데 다시 추세적으로 강한 흐름을 좀 기대를 하고 저희가 좀 담아봐도 좋을지 궁금하고, 김병수 PB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탑픽으로 보고 계세요? 네, 아마 2차 전지 쪽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테마성으로 조금 순환매가 돈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이번에 하나증권에서 셀바스 AI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네. AI 음성 기술을 보유한 점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데, 글로벌 AI 음성 기술 시장은 연평균 24%가량 성장하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빠르고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매출이 120억 이상이 나오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셀바스 헬스케어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성 인식이라든지 이런 AI 간의 융합으로 의료나 교육 이런 초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초적인, 어떻게 보면 AI의 기초이기 때문에 셀바스 AI를 살펴보시면서 음성 인식 기술을 가미된 AI 기능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황재수 지점장께서는 어떤 종목 좀 탑픽으로 보고 계실까요?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은 뭐 네이버랑 카카오가 과연 이 파운데이션 모델에 있는 그 거대의 기업을 뭐 늦게 이제 후발주자로 이제 진출하고 있는데요. 과연 성공을 할까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큰 영향일 것 같고, 주식시장에도 가장 큰 영향일 것 같습니다. 테마 형성에 있어서.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 서치 GTP 같은 경우에는 5,600억 토큰, 그러니까 한국어에 있어서는 어디보다 강점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나와봐야 아는 부분이 또 있고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카카오톡이라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활용해서 적시적시에, 예를 들어서 플리토 같은 경우는 언어 기반이거든요. 예를 들어 아동이 언어 교육하는데 만약 번역을 한다, 만약 해외 번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동 언어로 이제 뭐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네. 아동 유아가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뭐 법률이라든지 뭐 미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특화되어 있는 회사들이 그래도 좀 선별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음성 인식과 또 언어 데이터를 좀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두 기업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배터리 3사의 신규 투자 관련, 그리고 챗 GPT 관련해서 점검을 좀 받아봤습니다. 정말 변동성이 큰 시장인데 대응을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박수진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수출 포장이 9.7%로 가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건설주인 3일 CNS도 9%대 강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음식료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었죠. 사조 동아원이 3%, CJ 시푸드가 5%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 시간의 단일가에서 역시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조 동아원이 6%대, CJ 시푸드가 5%대 상승률 보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탑이 올라와 있습니다. 9.9% 상승한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흑해 곡물 협정 중단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오늘 사료, 비료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한탑 역시 14% 급등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도 강세 이어지면서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해성 TPC가 8%대, 노랑풍선도 8%대 강세를 보이면서 7,9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STX가 가장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니켈 광사업 진출 소식에 삼거래 급등하면서 오늘도 8%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에서는 2% 넘게 밀리면서 1,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덕양산업이 2% 가까이 밀리고 있고요. 또 매각 관련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PI 첨단 소재 역시 1.7%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GSE가 3% 가까이 밀리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12% 급등이 나왔었는데 시간에서는 분위기 좋지 않네요. 그리고 최근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6% 하락 마감한 양지사 역시 2%대 하락률 보이면서 19,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은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움직임 만나고 왔고요. 저희는 시장 속에서 또 내일을 여는 유망주로 투자의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일을 여는 유망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성홍 이사는 경동나비엔 가지고 오셨고요. 김병수 PB 현대모비스, 황재수 지점장 하나기술입니다. 두 종목이 좀 실적이 함께 좀 있었는데 좀 종목은 엇갈렸던 종목이 있는데 경동나비엔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1분기 호실적 발표로 13%대 급등을 했고 양봉을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친 걸 보니까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나 봐요, 이사님. 우리가 1분기 실적 시즌 때 예상치보다 잘 나온 기업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는데 잘 나온 쪽 같은 경우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한 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 다음 분기까지 연속성이 있는지까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동나비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385억 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영업이익 체력이 기본으로 이제는 1,200억 원 이상 연간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1분기가 만약에 성수기였더라고 하면은 2분기가 빌 수가 있겠죠. 그런데 1분기가 성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은 2분기까지 성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4월부터 수출입 기준으로 플러스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부분은 실제 매출의 증대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물류비의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비용단의 감소가 일회성이 아니라 이제 통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점이겠고요. 매출은 증가하고 비용은 통제된다는 점에서 일단 기본적인 실적 체력은 이제는 갖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IRA 수혜입니다. 콘덴싱 온수기 같은 경우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매출이 증대될 수 있는 요인이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제품의 신시장 진출입니다. 냉난방 공조기 같은 경우가 신시장으로 열리면서 이제는 신제품의 매출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봤을 때 본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미국의 주택시장이 부진했죠. 이 부분이 주택시장의 데이터로는 바닥을 잡은 것처럼 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은 누구나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은 선행해서 움직이고 그와 관련해서 레버리지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경동나비엔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실적은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주가도 계속해서 좋을까요? 네, 실적이 좋다고 하면 주가도 연속적으로 좋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량 거래를 수반한 첫 번째 양봉 같은 경우는 종가 고가로 마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장중에 변동성이 컸어요. 4만 원대에서 3만 8천 원대까지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의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경동나비엔이 시간외로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실적의 분기 실적이 연속될 수 있는 종목은 내일 미국 시장에 밀려서 우리나라 시장이 시초에 개파락이나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좀 꼭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우선은 짧게 잡았습니다. 44,000원 기본으로 매수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상승을 할 수 있음을 대입을 했고요. 실적 대입을 해본다고 하면 6만 원대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이 열립니다.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손절가는 34,000원입니다. 34,000원의 가격은 이번에 호전적인 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은 도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좀 긍정의 시각을 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 매수가는 현재가를 제시해 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김병수 PB의 종목 현대모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영업이익이 이제 컨센을 25% 하회를 한 점이 있었고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가 좀 높았다 보니까 6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실적 내용 그리고 좀 주목하시는 모멘텀까지 점검을 받아볼까요? 현대차와 기아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은 요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자동차 업종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SK온과 함께 북미의 전기차 합작 공장을 만들게 되는데 배터리 생산 합작 법인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서 27년에 투자액이 한 6조 5천억 원가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모비스가 한 10%가량을 차지하게 되는데 요 근처에 기아의 조지아 공장이라든지 현대차 엘리바마 공장 그리고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공장까지도 있어서 공급망 쪽으로도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모비스가 관련돼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가장 제가 좀 봤던 게 세계 4위인 자동차 그룹인 스텔란티스와의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납품이 시작된다라는 게 좀 중심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2030년까지 전동화 전환을 위해서 부품 흡체를 찾고 있었는데 여기 리튬이온 배터리 성능을 관리하고 측정하는 거에 이걸 BMS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에 현대모비스가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알려져 되어서 현대모비스는 이제 스텔란티스를 이제 신규 고객사로 두게 되어서 해외 완성차 업체에 전기차 부품까지도 공급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스텔란티스 브랜드가 100종이 넘게 되는데 이 중에 75종이 전기차로 바뀔 예정이어서 전기차 쪽 전장 부품 납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상 최대 수주액이었던 5조 7천억 원을 달성하게 되어서 목표 대비해서 25% 이상 전년 대비해서는 거의 2배 가까이의 수주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은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실적이 거의 어닝 서프라이 수준으로 나오게 되어서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도 실적을 굉장히 기대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매출이 14조 원가량 나오게 되면서 한 29%가량 성장한 모습을 보였고 당기 순이익은 한 60%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영업이익이 한 8% 정도 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와서 조금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6% 이상 빠지게 되면서 2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현대차가 2분기, 3분기에도 과연 생산을 많이 하고 매출이 많이 나온다면은 그 그룹주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부품주가 충분히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좀 하락이 깊었는데 앞으로의 그 상승을 조금 눈여겨보면서 어디까지 좀 전략을 열어두고 갈까요? 2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22만 2천 원 지금 수준에서 충분히 들어가신다면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목표가로는 위로는 27만 원 정도 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마 1분기 정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2분기도 나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대략 한 27만 원 정도를 1차적인 목표가로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면 61선과 121선이 지나가는 21만 원 선을 조금 주의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황재수 지점장의 종목 하나기술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기술하면 SK온 쪽으로 또 이렇게 좀 수혜가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또 수주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큽니다. 지금 어떤 매력을 조금 저희가 포인트를 삼아서 볼까요? 그래서 장비들 아까 서두에도 계속적으로는 얘기를 했죠. 그냥 공장이 만약에 미국에서 증설이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장비를 발주를 해서 공장을 건설해야 됩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라든지 최근에는 경쟁이 되게 심해서 저가 수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실적에 자꾸 늦게 좋아지는 부분이에요. 작년에도 턴어라운드 한다 그랬지만 장비주 전체에 대해서 근데 결과적으로 또 올해 턴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서 주가가 가지 못해서 소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그동안
소외받지 않았나라고 하고 최근에 올라가는 듯하다가 최근에 꺾였던 부분도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아졌던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공격적으로 많은 셀업체가 증설을 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장비주에 되게 호재고요.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턴키로 이제 제조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가의 트리거라고 될 수 있는 이제 플레이어사 그러니까 그 유럽에 있는 셀 업체인데요. 작년에는 본계약은 아니지만 1조 가량의 납품을 할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가 계속적으로 발주가 나오지 않으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오르지 못하는 모습 보이는데 회사에서는 뭐 올해 이게 좀 늦어졌다라는 부분을 인식하고 결국 나가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예상대로 나갈 거다라는 부분 때문에요.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플레이어사의 장비가 발주되는 시점이 주가에는 큰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3,500억의 캐파를 이제 7,000억까지 증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국내보다는 유럽 쪽이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고 뭐 저가 수주가 아니기 때문에 플레이어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발주가 나간다면은 그리고 뭐 회사에서는 리사이클링 솔루션이라든지 전고체의 황화물계 소재에 대한 부분, 신사업에 대한 부분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025년, 24년, 25년부터 이제 매출에 반영되고 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기술이 이제 19일에 강하게 양봉을 그려냈잖아요. 20%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빠지면서 사실 그 양봉을 지금 거의 지금 흡수를 좀 한 상황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저희가 좀 가격 목표를 두고 갈까요? 저는 7만 원 밑에서는 좀 매수로 접근해도 되지 않나요? 7만 원 아래서. 예, 오늘 7만 원. 종가가 69,900원이니까 지금 기회가 있는 지금 거네요. 포함해서 그러고 이제 목표가는 전고점인 9만 원대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60일 라인이 이제 6만 4천을 말씀드릴 텐데요.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셀 업체들이 장비를 발주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결과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장비주들은 계속적으로 SK온에서 발주가 나가면서 그래도 긍정적인 심리 때문에 많이 올랐었거든요. 이제는 다른 셀 업체들이 발주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 부분이 뭐 장비들의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진입을 해서 목표가 9만 원까지 한번 전략을 짜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내일을 여는 유망주 이성웅 이사의 경동나비엔, 김병수 PB의 현대모비스, 그리고 황재수 지점장의 하나기술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용 참고하셔서 포트 전략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신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지점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탑5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현대무벡스입니다. 현대그룹 계열의 IT 서비스와 물류 자동화 전문 업체입니다. 지난 21일 신고가 기록 후 급락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강보합으로 빨간불을 켜며 마감했습니다. 33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3%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네요. 이어서 4위 보겠습니다. 대주산업입니다. 동물용 배합 사료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흑해 곡물협정 중단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오늘 사료, 비료, 음식료 업종까지 모두 급등했습니다. 대주산업 역시 7%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대주산업을 포함한 사료주들의 강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1.6% 상승한 2,44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3위 종목 보겠습니다. CJ시푸드입니다. CJ그룹 계열의 수산물 가공식품 전문 업체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음식료 업종 역시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정규장에서 5% 빨간불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500억 넘는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내려왔네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2위 확인하겠습니다. EV 첨단 소재입니다. 지난 19일 고점을 찍고 6거래 연속 하락하며 차트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 마감 후 고순도 구리인 전기동을 국내사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량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7%까지 상승률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사조 동아원입니다.
사조그룹 계열사 제분사업과 가축과 양식어류의 사료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사료, 비료, 음식료 업종의 강세, 정규장과 마찬가지로 연속성 있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 계속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30만 주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거래량 3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 강세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네요. 네, 그럼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탑5 1위 사조 동아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통상 사료나 그 관련주들은 테마성 반짝 흐름이 강한데요. 저희가 어떤 점에 주목하면서 대응해 나가면 좋을까요? 장중에 부각되었던 점은 G7 국가에서 수출에 대한 부분에 규제를 한다고 하면은 러시아에서 이제 흑해 곡물 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에 곡물과 관련된 주식들, 그다음에 설탕과 관련된 주식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원자재 가격으로 원당 가격이 반응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여기에 더해져서 시간 외에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 비행기,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비행기와 관련해서 좀 격추가 있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면서 시간 외로는 곡물과 관련된 주식이 시가, 고가를 형성했다가 좀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시가가 고가를 형성하고 지금 빠지는 구간에서는 섣불리 매수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시장이 불안할 때, 그다음에 5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면전을 확대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계속 부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럴 때 곡물 가격의 반응을 보고 이와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짧은 매매, 테마성, 그냥 그 정도, 매매 정도로 접근을 하시는 게 낫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네, 현재 시간의 단위가 거래에서 상승률이 둔화가 되고 있으니 매수에는 좀 유의하셔야 하고 또 곡물 가격의 반응을 보고 트레이딩 정도로 반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평가 내려주셨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탑5 2위 EV 첨단 소재도 보겠습니다. 수산화 리튬에 이어서 구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규장에서의 급락을 딛고 시간에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계약 모멘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선 기업을 볼 때 실제 실적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이 기업이 대규모 생산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정도의 자금 여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술력은 뭐 있겠죠. 그런데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외부의 자금 조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장중에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이 부분이 시비를 발행하고 여기에 대해서 차익을 보고 좀 많이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장중에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장 마감 이후 뉴스로는 구리 같은 경우를 국내 D사에 8월까지 공급을 한다라는 점을 뉴스로 띄우면서는 시간 외로는 상한가에 도달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한 종목들을 추격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점은 조금 물음표인 거죠. 우리가 매매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고 이 기준 같은 경우는 실적의 기반 또는 향후 2년, 3년의 실적 성장이 뚜렷하게 보이는 기업 같은 경우 또는 새로운 신사업 같은 경우가 가시화되는 가능성, 여기에 더해져서 상용화까지 할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를 접근하는 게 낫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네, 추격 매수는 자제하라는 말씀으로 들었고요. 내일장은 어떤 키워드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현재 시장을 보면 5일 연속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양봉이 뜨는 시장, 그다음에 하락에 대해서 반전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고 접근해도 되는 시장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에 반등에 대한 시도를 했다가 다시금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체력이 조금은 부족합니다. 우선 미국 시장 상승을 했다. 그러면 갭 상승을 하고 10시 반 기준까지 시장이 어느 정도로 자리 잡히는지, 그리고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가 한 2천억 이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지 여부까지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도 되는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바심 내지 마시고 함께 좀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체력이 많이 떨어진 요즘입니다. 양봉 전환 여부를 좀 확인해 보고 들어가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종목 살펴봤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이성훈 글로벌 파트너스 이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중국 시장 먼저 보시죠. 오늘 아시아 증시는 어제보다 힘을 내는 모습입니다. 중국 본토 지수부터 보시면 상해 종합 지수 0.02%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선전 성분 지수는 0.5%, 0.3% 올라왔습니다. 마감을 앞두고 있는 홍콩 항생 지수는 현재 0.7%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등 지역은행 부실 우려가 투자 심리를 냉각시키면서 금융주가 지수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흘러내리는 시장 속에서 오늘 중국 관광 숙박주가 강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5일간 중국의 노동절 연휴가 이어집니다. 중국 연휴 기간 관광객 유입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화장품주와 면세점 등 이런 중국 수혜주들이 다시 한번 언급될 수 있겠습니다. 또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외국의 상업 공연 및 접수 허가를 재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엔터주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7% 하락하면서 출발했고 프랑스 깍크 역시 0.7% 하락하며 출발해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닥스는 0.05% 약하지만 상승 마감했고 깍크는 0.5%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내일은 미국의 경제성장률 추정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그리고 주택 지표를 포함해 많은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예정돼 있으니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